자, 반갑습니다. 통합과 거꾸로 수업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오늘 공부할 내용은 힘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물체의 모양이나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속도가 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속도가 빨라지거나 혹은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자동차에 지금 처음에는 자동차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는 0이겠죠. 우리가 속도를 표시할 때 속도를 영어로 velocity라고 해서 V라는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어떤 힘이 작용하여 우리가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을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자, 어떤 자동차에 지금 힘이 작용을 하여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 표시한 화살표와 여기에 표시한 화살표는 다른 의미입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이 화살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에 표시한 이 화살표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라는 것이 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속도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물리학에서 힘이라는 것을 표시할 때 화살표에 점을 찍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하고는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속도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화살표에. 자, 그럼 아래쪽에 그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충분히 가속 운동을 하여 자동차의 속도가 10m/s가 됐다라고 해볼까요? 자, m/s라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미터 나누기 세크라는 것은 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m에 1초 동안 1m를 간다. 그러면은 1m/s고요. 10m/s라는 것은 1초라는 시간 동안 10m를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의 단위로 사용하는 물리학적 단위들은 일반적으로는 m/s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km/h가 조금 더 익숙하죠. 자동차의 속도 계기판을 보게 되면 km/h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0m/s가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36km/h가 됩니다. 그래서 10m/s라고 한다면은 대략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에 36이라는 숫자를 가르치면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자, 무튼 여담은 이제 잠깐 놔두고 힘을 작용하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가 속도 10m/s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의 속도가 0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도 위쪽에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속도가 변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위의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위의 상황은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상황은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죠.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물체에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일 경우 물체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가속도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가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단어가 조금 어렵죠.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동차라 해볼까요? 뭐 자동차가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자동차의 속도가 아까 상황과 마찬가지로 10이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물체의 가속도가 2였다라고 해볼게요. 가속도가 2. 자, 그러면 가속도가 2라는 말의 의미는 가속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1초 동안의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는가입니다. 얼마만큼 변하는가. 요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2라는 것은 1초라는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가 이만큼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동차의 속도가 0이었는데 이 자동차에 힘을 주어 이 자동차가 가속 운동을 하여 1초의 속도가 2씩 빨라졌다라고 하면 자동차의 속도가 10이 되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5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의미겠죠. 자, 좋습니다. 가속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가속도가 2다라는 말의 의미는 1초 동안에 물체의 속도가 이만큼 더 빨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물체의 속도가 1초에 2씩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상황 한번 볼게. 자, 가속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 1초라는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가속도의 또 다른 정의를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크다라는 의미는 가속도가 크다라는 의미는 1초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의미겠죠.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체의 가속도를 키울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엔진이 좋으면 자동차가 100이라는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좋은 엔진을 쓰면 쓸수록 자동차의 가속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정의하기에는 모호하니까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슈퍼맨이 이 자동차를 끌어준다라고 합시다. 자동차에는 엔진이 없다라고 생각할게. 스스로 달릴 수 없는 자동차야. 자, 슈퍼맨이 밧줄에 자동차를 매달아서 자동차의 질량을 1000kg이라고 한번 해볼까? 1000kg. 1000kg의 자동차를 10,000N의 힘으로 슈퍼맨이 끌고 있다라고 하였을 때 10,000N으로 끄는 경우랑 20,000N으로 잡아당기는 경우 어느 경우에 자동차의 가속도가 더 클까요? 바로 알 수 있죠. 20,000N의 힘으로 물체를 끄는 경우에 자동차의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가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가속도라는 것은 힘에 비례한다. 우리가 비례 표시를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자, 이번에는 이 자동차 대신에 버스로 한번 상황을 바꿔볼게요. 자, 버스로 상황을 바꾸게 되면 버스는 자동차보다 무겁죠. 버스의 무게를 10,000kg이라고 합시다. 10,000kg. 10배 더 무겁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슈퍼맨이 10,000N이라는 힘으로 자동차를 당기게 되면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가
승용차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1000kg짜리 승용차랑 10,000kg짜리 버스를 같은 힘으로 당겼을 때 어느 경우에 자동차의 가속도가 더 클까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이 가벼운 승용차에 같은 힘을 주었을 때 가속도가 더 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물체의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어렵지 않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힘의 가속도라는 것은 힘에 비례하고 질량의 반